안녕하세요. 두 번째 파트를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앞에서 차이점은 저희가 이제 컨스트레인트가 있는 경우에서의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효율적인 알고리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설명드릴 내용은 이제 프로젝티드 서브그레디언트 메소드. 이제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는 이제 프로젝티드 그레디언트 메소드인 거예요. 미분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서브그레디언트를 이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앞에와 차이점은 저희가 이제 컨벡스 함수를 미니마이제이션 시키는데 x가 어떤 컨벡스 셋의 엘리먼트에 대해서만 저희가 찾을 수 있는 경우, 컨스트레인트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이 컨스트레인트는 앞에서 보셨던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로 이루어져 있는 어떤 셋 C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프로젝티드 서브그레디언트 메소드는 앞에서 보셨던 서브그레디언트 메소드를 똑같이 따라서 하는 건데요. 보시면 이게 서브그레디언트 메소드의 업데이트 룰인 거고요. 각 포지션에서 서브그레디언트를 하나 찾아서 또는 얘는 그레디언트 미분 가능 함수일 때는 여러분 그냥 그레디언트를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업데이트를 하는데 저희가 서치 스페이스가 이렇게 어떤 C라는 함수로 주어져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떤 포지션에서 여러분들이 업데이트를 하면 얘가 이 셋 안에 있다라는 게 항상 보장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어떤 경우는 얘가 이 셋 밖에 나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경우에 얘를 이 셋 C로 이제 프로젝션을 시키는 거죠. 가장 에러가 작아지는 방향으로 이제 프로젝션을 시키는 거고, 그래서 이 포인트를 이제 넥스트 포인트로 이용하겠다는 게 프로젝티드 서브그레디언트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는 똑같이 하는데 이 안에 있는 값이 C 엘리먼트라는 게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밖에 있는 경우에는 이제 프로젝션을 시키는 거고요. 물론 이제 이 프로젝션은 이 주어져 있는 셋 C가 어떤 형태를 갖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프로젝션 오퍼레이터를 쉽게 찾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이 프로젝션을 쉽게 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얘는 이제 서브그레디언트 메소드와 같은 컨버전스 스피드를 갖는 거고요. 미분 가능한 함수일 때는 그레디언트 디센트와 같은 컨버전 스피드를 이제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어져 있는 이 컨스트레인트 셋이 프로젝션 오퍼레이터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이제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컨스트레인트 문제를 이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이제 뒤에서 소개하는 알고리즘들을 이제 이용을 해서 저희가 이제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젝션 오퍼레이터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이 컨벡스 셋에 해당하는 이그젬플들을 이제 리스트업 해놓은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당하는 컨스트레인트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으면 이제 프로젝티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런 형태가 아닌 경우에는 프로젝션 오퍼레이터를 한번 찾으려고 노력을 해보시고, 굉장히 복잡하거나 찾기 힘든 경우에는 이제 뒤에 있는 알고리즘들을 이제 고려를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크게 생각을 해보시면 앞에서 보시면은 이제 컨스트레인트가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 리니어 컨스트레인트인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와 이제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 이제 컨벡스 펑션으로 주어져 있는 이제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가 있거든요. 먼저 이제 저희가 이제 단계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 먼저 처음에 이제 설명을 드릴 거는 저희가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만 있는 경우.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는 먼저 이제 저희가 없는 케이스인 거고,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만 있는 경우에 저희가 어떻게 할 거냐. 물론 이제 얘를 해결하는 방법도 이제 다양하게 존재를 할 수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방법인 제가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 뉴턴 메소드를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제 자체는 얘만 잘 다룰 수 있으면 되는 거고, 알고리즘을 소개를 드리면 일단 스타팅 포인트, 이니셜 포인트가 있는 거고요. 그레디언트 디센트에서는 이니셜 포인트 이제 아무 값이나 잡으면 되는 건데, 여기에서는 이제 피저블 해야 되는 거니까 AX는 B를 만족하는 어떤 이니셜 포인트 X0를 하나 찾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보셨던 그레디언트 디센트와 똑같은 방법으로 제가 업데이트를 하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V 값을 어떻게 찾느냐라는 게 이제 밑에 있는 알고리즘으로 소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밑에 있는 거 보시면은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와 같이 저희 오리지널 함수는 2차 함수로 근사를 하는 거고요. 2차 함수로 근사를 하는 거고요. 대신에 다른 거는 저희가 이제 이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만약 이 조건을 만족하는 솔루션 V를 찾으면 AX 플러스는 밑에 식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전개를 할 수 있는 거고요. AV는 얘를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얘가 0이 되는 거니까 넥스트 포인트도 항상 피지블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젝션 하는 효과는 항상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문제는 저희가 얘를 어떻게 풀 거냐. 얘만 저희가 잘 풀 수 있으면 그 업데이트하는 오퍼레이션은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알고리즘을 저희가 굉장히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이용을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얘는 이제 저희가 미분 2차 함수의 미니마이제이션인데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만 있는 거고. 제가 뭐 듀얼러티나 KKT 컨디션을 설명은 이제 시간이 없어서 다 못했지만 여러분들 안다고 가정을 하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이 문제는 저희가 이제 KKT 컨디션을 이용을 해서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KKT 컨디션을 이용해서 쉽게 풀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풀면은 얘의 솔루션은 얘를 만족하는 V만 찾으면 얘가 얘의 옵티멀 솔루션입니다. 이제 KKT 컨디션을 이용해서 푸는 거고 W는 이제 듀얼 베리어블인 거고. 그러니까 이 식을 만족하는 V만 찾으면 되는 거고. 물론 저희가 그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가 없으면 그냥 이 헤시안 매트릭스의 인버스만 이용을 했으면 됐던 거고 뉴턴 메소드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가 있으니까 이 매트릭스의 인버스가 필요한 거고요. V를 찾으려면. 근데 이 사이즈 자체는 헤시안 매트릭스보다는 조금 더 커진 거죠. 조금 더 이제 복잡해진 거. 대신에 개념적으로는 뉴턴 메소드가 크게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거의 저희가 헤시안 매트릭스 인버스 대신에 이 매트릭스의 인버스만 이용하면 이제 V를 찾을 수 있는 거. 그래서 이렇게 푸는 방법을 이제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 뉴턴 메소드라고. 뉴턴 메소드와 거의 일치하는데 이제 여기만 바뀐 거죠. KKT 컨디션만 바뀐 거죠. 그럼 기본적으로 이제 뒤에서 여러분들 이제 생각할 게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에 대해서는 이 뉴턴 메소드를 이용해서 풀 수 있다라는 거를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하시고 이제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를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도 있고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도 있는 거죠. 만약에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를 잘 해가지고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만 있는 어떤 함수로 포뮬레이션을 하면 제가 뉴턴 방법으로 그냥 풀 수 있는 거고. 뉴턴 방법을 했을 때는 이제 얘만 저희가 잘 풀면 되는 거죠. 그런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를 다루는 알고리즘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두 알고리즘들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요. 베리어 메소드와 프라이머 듀얼 인테리어 포인트 메소드를 설명을 드릴 거고요. 되게 비슷한 컨셉인데 베리어 메소드가 조금 더 이제 이론에 기반해서 나온 알고리즘인 거고요. 프라이머 듀얼 인테리어 포인트 메소드가 조금 더 어프록시메이션이 많은 거고요. 이론적인 좀 휴리스틱하지만 실제 이제 프랙티컬한 시스템에서는 더 동작을 잘하기 때문에 프라이머 듀얼 인테리어 포인트 메소드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컨셉은 굉장히 비슷한데 앞에가 조금 더 이론에 기반되어 있고요. 뒤에가 조금 더 휴리스틱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이제 스탠다드 폼을 어떻게 풀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새롭게 들어온 게 이제 inequality constraint인 거죠. 만약에 얘만 없다면 다 없다면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이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inequality constraint만 없다면 이제 equality constraint 뉴턴 메소드를 이용을 하시면 되는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얘를 어떻게 다룰 거냐라는 문제인 거예요. 일단 이제 베리어 메소드, 인테리어 포인트 메소드에서는 이 모든 함수들이 twice differentiable 하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함수인 거고.
그래서 실제 이제 이 알고리즘에 대한 어썸션을 보시면 2S 디퍼런셜 해시안 매트릭스는 다 구할 수 있는 거고요. 구할 수 있는 거고 옵티멀 표는 항상 존재를 한다라는 거. 그다음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에 대해서는 strictly feasible 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슬레드 컨디션이 저희 KKT 컨디션에서 본 것처럼 이제 슬레드 컨디션 항상 만족하기 때문에 듀얼리티가 성립을 하는 거. 그리고 노테이션이고 U스타, V스타, X스타는 KKT 컨디션을 만족하는 얘 프라이머리 솔루션인 거고 얘는 이제 듀얼 솔루션이고 하나는 이제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에 있는 거고 하나는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 관계 있는 이제 듀얼 배리어 옵티멀 솔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 보시면은 이제 앞에 있는 KKT 컨디션은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앞에 있는 식에 해당하는 여러분들이 이 KKT 컨디션을 만족하는 X스타를 찾으면 X스타, U스타, V스타를 찾으면 걔가 이제 옵티멀 솔루션인 거죠. 얘를 이제 다이렉트로 찾을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거고요. 그렇지 못한 경우에 이제 다른 알고리즘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 KKT 컨디션으로부터 여러분들 X스타를 찾는 어떤 크로스폼 솔루션을 찾으면 문제는 이제 다 해결이 된 거죠. 굉장히 간단하게 해결이 된 거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 이제 어떻게 이터러티브하게 얘를 풀 거냐라는 거. 일단 앞에서 보셨던 이제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를 좀 잘 다루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로그 베리어 펑션이라는 거를 이제 도입을 할 겁니다. HIX라는 거는 이제 strictly feasible한 저희 inequality constraint를 나타내는 함수인 거고요. 그 주어진 HIX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pyX라는 함수를 이제 도입을 한 거고. 이 함수를 제가 로그 베리어 펑션이라고 합니다. 로그 베리어 펑션. 물론 이제 이 함수의 도메인은 HIX가 0인 경우에 로그 함수가 디파인 되지 않기 때문에 0보다 작은 값을 만족하는 x들에 대해서 정의된 함수인 거고요. 앞에 어썸션에 의해서 얘가 이제 empty set은 아니다는 게 이제 보장이 되는 거예요. 얘는 저희가 앞에서 보장을 한 거고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저희가 가정을 한 거고. 그렇게 하면 먼저 저희가 이제 inequality constraint만 생각을 해보시면 우선 이제 얘는 무시를 하시고 얘만 생각을 해보시면 얘는 이제 나중에 저희가 이제 추가를 하면 자연스럽게 추가를 하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얘만 포커싱을 해보시면 이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는 이제 인디케이터 펑션을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얘를 만족하지 않으면 얘가 무한대 굉장히 큰 값이기 때문에 얘를 만족하는 애들 중에서 얘를 미니마이즈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디케이터 펑션을 저희가 도입을 한 거고. 근데 이렇게 하면 얘는 unconstrained optimization으로 표현은 된 거죠. unconstrained optimization을 표현이 된 건데 이제 convex는 아닌 거죠. 이 레드 텀에 있는 함수 때문에 convex 펑션은 아닌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잘 앞에 있는 알고리즘들 이용을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처음에서 여기서 하고자 하는 거는 이 함수를 이제 컨벡스 릴렉세이션 하겠다. 이 함수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컨벡스 펑션으로 어프록시메이션을 하겠다는 거.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미분이 가능한 스무스 컨벡스 펑션으로 어프록시메이션을 하겠다는 거. 그 함수가 이제 앞에 소개해드렸던 이제 로그 베리어 펑션을 가지고 어프록시메이션을 한 거예요. 예를 보시면 이제 t 값이 굉장히 크면 굉장히 큰 t에 대해서 이 어프록시메이션이 잘 맞다라는 거를 저희가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t에 대해서 얘는 컨벡스 펑션을 맞으니까 굉장히 큰 t에 대해서는 얘가 어프록시메이션이 잘 맞는 거예요. 쉽게 생각을 하면 굉장히 큰 t 하나를 픽스를 해놓고 얘를 풀면 솔루션이 거의 비슷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로그 베리어 펑션은 앞에서 정의한 로그 베리어 펑션은 저희가 쉽게 그레디언트와 해시안 매트릭스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얘도 저희가 구할 수 있는 그런 함수인 거고요. 그러니까 스무스 펑션이 컨벡스 펑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어프록시메이션을 하고 오리지널 함수를 저희가 다루기 쉬운 함수로 어프록시메이션을 한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앞에서 생략했던 이제 equality constraint는 다시 추가를 한 거고요. 그럼 inequality constraint가 있는 그런 optimization 문제를 저희가 approximation 한 거죠. approximation을 한 거고요. 그 indicator 펑션을 log barrier 펑션을 가지고 approximation 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저희가 barrier problem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고정된 t에 대해서 이 함수는 equality constraint가 있는 convex optimization이니까 얘는 저희가 뉴턴 메스 equality constraint 뉴턴 메소드로 풀 수 있죠. 앞에서 보셨던 equality constraint 뉴턴 메소드로 얘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t가 굉장히 큰 경우에는 approximation이 잘 맞기 때문에 굉장히 큰 t에 대해서 얘를 바로 풀어도 거의 이제 옵티멀에 근사한 솔루션을 여러분들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다른 어프로치를 이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는 조금 다른 어프로치를 이용하고 있는 거고, 여기는 처음부터 이제 큰 t를 이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작은 t부터 t를 점점 증가시키면서 솔루션을 점점 이제 업데이트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고정된 t에 대해서 얘 옵티멀 솔루션을 x 스타 t라고 정의를. 그럼 당연 저희가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거는 t가 굉장히 커지면 x 스타 t는 저희 오리지널 프로그램의 옵티멀 솔루션에 컨버지 할 거다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거고요. 물론 이건 이제 수학적으로 증명도 되어 있습니다. 증명도 저희가 되어 있지만 이제 여기에선 저희가 생략을 한 거고.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을 한 게 왜 t를 점점 증가시키면서 x 스타 t의 시퀀스를 찾아가지고 옵티멀 솔루션에 근접한 애를 찾느냐, 처음부터 t를 큰 걸로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실제 이제 두 개를 해보면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t가 작은 경우에 얘가 조금 더 적은 이터레이션을 풀리거든요. t가 큰 경우에는 얘가 굉장히 푸는데 이터레이션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t가 작을 때 옵티멀 솔루션을 찾고 걔를 이니셜 포인트로 이용을 해가지고 t를 증가시키면은 이니셜 포인트가 그래도 좀 좋은 값이기 때문에 임의로 잡은 이니셜 포인트로 찾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얘에 의해서 이제 점진적으로 t를 증가시키면서 x 스타 t를 점점 크게 해서 찾는 게 굉장히 큰 t에서 옵티멀 솔루션을 바로 찾는 것보다 토탈 코스트를 비교를 해보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방법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저희가 이제 t만 고정된 t에 대해서 얘를 어떻게 풀 거냐, 그럼 equality constraint 뉴턴 메소드를 어떻게 풀 거냐라는 거죠. 앞에 있는 거와 똑같이 이용을 하면 대신 이제 여기 함수들에 대한 그레디언트와 헤시안 매트릭스를 이용을 하면 이제 얘를 푸는 게 필요한 거죠. 각 이터레이션마다 얘를 풀면 되는 거예요. 얘에 해당하는 애들은 다 정의가 되어 있고, 왜냐면 파이x라는 함수가 스무스 펑션이기 때문에 다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앞에 하신 거와 비교를 해보시면 각 타임마다 얘를 푸는 거는 똑같은데 얘만 바뀌는 거죠. 얘만 뒤에서 보시는 걸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리어 메소드 생각해보시면 고정된 t에 대해서도 뉴턴 방법이 돌아야 되기 때문에 이터레이션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이터레이션이 있고 또 t에 해당하는 이터레이션도 있는 거고, 크게 보면 두 개의 이터레이션이 있는 거죠. 이런 방법을 제가 이제 배리어 메소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걔를 그냥 알고리즘으로 정의를 한 게 여기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 고정된 t에 대해서 뉴턴 방법을 푸는데, 여기서 노트되어 있는 것처럼 각각의 뉴턴 방법 내에서도 또 이터레이션이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가 있기 때문에 앞에 없는 경우에 비해서는 복잡해진 거죠. 밖에 이터레이션도 있고 안에 이터레이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방법을 이제 배리어 메소드라고도 하고요. 어쨌든 저희가 앞에 있었던 KKT 컨디션을 만족하는 솔루션을 찾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배리어 메소드는 KKT 컨디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어떻게 문제를 푸느냐에 대해서 이제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깊게 설명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냥
KKT 컨디션 관점에서 이제 배리어 메소드는 오리지널 문제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러니까 앞에서 보신 KKT 컨디션에서는 얘가 제로였던 거고, 얘를 마이너스 t분의 1로 어프록시메이션을 한 게 이제 perturbed KKT 컨디션, 배리어 메소드에 해당하는 KKT 컨디션. 얘를 어프록시메이션 한 거고. 보시면 이제 t가 무한대로 가면 t가 굉장히 커지면 얘가 0으로 가기 때문에 오리지널 KKT 컨디션이랑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배리어 메소드에 t가 굉장히 클 때의 솔루션을 찾으면 걔는 이제 오리지널 KKT 컨디션도 이제 만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옵티멀리티를 저희가 보장할 수 있는 거고. 이제 KKT 컨디션을 푸는 거를 저희가 생각해보면 난리니어 시스템 푸는 거예요. 난리니어 시스템. X 스타, U 스타, V 스타를 이 난리니어 시스템을 만족하는 세 개를 푸는 거고요. 얘를 조금 더 여기에 있는 식들을 다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구성된 난리니어 시스템, XUV에 해당하는 이런 난리니어 시스템을 우리가 푸는 게 이제 목적이었던 거고요. 제가 그럼 이 난리니어 시스템을 어떻게 풀 거냐,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사용했던 방법은, 그러니까 배리어 메소드를 KKT 컨디션의 이 난리니어 시스템을 푸는 관점에서 저희가 해석을 해보면 이런 난리니어 시스템을 푸는데 뉴턴 메소드라는 걸 가지고 이제 난리니어 시스템을 푸는 거예요. 이 뉴턴 메소드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난리니어 함수의 난리니어 시스템의 루트를 찾는 굉장히 좋은 알고리즘인 거고요. 앞에서 저희가 옵티마이제이션에 제가 한정적으로 사용을 했지만 일반적으로 난리니어 시스템의 루트를 찾는 굉장히 효율적인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얘도 난리니어 시스템에 제가 루트를 찾고 싶은 거죠. 0을 만족하는 애를 찾고 싶은 거니까 얘를 이제 뉴턴 메소드를 이용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잠깐 보시면은 어떤 난리니어 시스템이 있는 거고요. 얘를 뉴턴 메소드를 이용해서 이 난리니어 시스템의 루트인 y를 찾는다는 거는 얘를 이렇게 리니어 어프록시메이션을 하는 거고요. 리니어 어프록시메이션을 하는 거고 얘의 루트를 이렇게 찾겠다는 거. 이게 뉴턴 방법의 어떤 개념인 거고, 얘를 저희가 앞에서 봤던 그 옵티마이제이션에 적용을 하면은 딱 이제 뉴턴 스텝이 나왔던 거고. 그럼 요 컨셉을 앞에 있는 난리니어 시스템에 적용을 그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적용을 하는데 이제 두 가지 어프로치가 있어요. 첫 번째 어프로치는 앞에 이제 U, V, X 중에서 주어져 있는 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U를 제거할 수 있어요. 그래서 U를 제거하면 이제 XV에 해당하는 란리니어 시스템을 하나 구할 수 있는 거고. 그럼 이 XV에 해당하는 난리니어 시스템을 이제 뉴턴 메소드를 이용해서 풀면은 이제 이 식을 풀게 되는 거고. 요게 이제 저희가 앞에서 보셨던 배리어 메소드에서의 딱 요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고. 그래서 배리어 메소드는 이 난리니어 시스템을 푸는데 먼저 U를 제거를 하고 남아있는 거 가지고 풀겠다는 거. 이게 이제 배리어 메소드의 컨셉인 거고요. 그 다음 이제 하나 더 소개해드린 프라이멀 듀얼 인테리어 포인트 메소드는 이 난리니어 시스템을 푸는데 U를 제거하지 않고 그냥 세 개 XUV에 대해서 풀겠다는 거.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그냥 풀겠다는 거고. 그 차이만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용된 이제 프라이머리 듀얼 인테리어 포인트 메소드인 거고, 알고리즘에서 얘는 조금 더 휴리스틱이 들어간 거고, 앞에의 차이는 앞에는 이제 뉴턴 메소드를 정확하게 이용을 하기 때문에 뉴턴 메소드를 이용하는데도 이터레이션이 계속 필요했던 거고. 그러니까 외부 이터레이션도 있고 내부 이터레이션도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내부 이터레이션은 한 번만 딱 돌고 그냥 바로 외부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안에서는 돌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휴리스틱이 들어간 거고, 그렇게 하더라도 프랙티컬하게 봤을 때 성능이 더 효율적으로 잘 나온다는 게 이제 이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큰 차이는 저희가 어쨌든 지금 뭐 주어진 시간에서는 제가 배리어 메소드 자체도 많은 이론들을 다 스킵을 했기 때문에 둘 다 휴리스틱하게 여러분들 보이실 수 있지만, 이제 배리어 메소드에 적혀있던 그 알고리즘은 다 뭐 듀얼리티를 이용한다거나 수학적으로 전부 근거를 가지고 이제 알고리즘들을 다 세운 거고요. 조금 더 이제 이론적으로 스트롱한 그런 알고리즘인 거고요. 프라이머리 듀얼 메소드는 좀
컨셉이 약간 차이는 있지만 그 알고리즘 구성하는 단계에서 어프록시메이션, 휴리스틱이 좀 많이 들어가긴 했어요. 들어가긴 한 거고요. 근데 실제 이제 프랙티컬한 프로그램에서 시뮬레이션 해보시면은 이제 이 방법이 조금 더 이제 효율적인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더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하지만 뭐 이론적인 측면에서의 단점은 얘가 조금 더 휴리스틱하다는 거. 그래서 오늘 제가 뭐 프라이머리 듀얼 메소드는 자세히 설명을 안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앞에서 설명드렸던 게 배리어 메소드만 기억을 하셔도 그런 컨셉으로 비슷하게 만든 알고리즘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를 이제 로그 배리어 펑션으로 어프록시메이션을 한 게 키인 거고, 네, t가 굉장히 큰 경우에 어프록시메이션이 정확한데 바로 큰 t를 이용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t를 증가시킨 거는 t가 굉장히 큰 경우에 바로 다이렉트 솔루션을 찾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터레이션이 많이 돌기 때문에 t가 작은 경우에는 더 빨리 찾을 수 있거든요. 빨리 찾고 좋은 이니셜 값을 가지고 t를 증가시키면은 이니셜 값이 좋아졌기 때문에 실제 랜덤하게 찾은 이니셜 포인트보다는 또 큰 t에 대해서도 더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컨셉을 가지고 이제 배리어 메소드를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냥 그 다음 파트에 설명드렸던 거는 이제 배리어드 메소드를 이제 KKT 컨디션 관점에서 해석을 한 거고요. 해석을 한 건데 저희가 KKT 컨디션 자체를 많이 다루진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만약 이해가 안 되시면 이제 KKT 컨디션을 보시고 그리고 나서 보면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저희가 가장 일반적인 스탠다드 폼이고 이니퀄리티,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 다 있는 거고요. 이런 경우에 저희가 이제 배리어 메소드와 프라이머리 듀얼 인테리어 포인트 메소드 앞에 보시는 그 알고리즘을 가지고 구현을 하시면 이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이제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의 문제를 푸는데 기반이 된 거는 이제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 뉴턴 메소드를 이용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이제 듀얼 퍼스트 오더 메소드부터 이제 ADMM까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 문제 한번 다시 이제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 문제로 돌아가서 저희가 이제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가 있는 이제 컴플렉스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풀고 싶은 거고요. 저희가 KKT나 듀얼리티를 생략을 했지만 실제 듀얼리티를 이용해서 얘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이 예로부터 이제 듀얼 프로블럼을 정의를 할 수 있는 거고 듀얼 프로블럼의 옵티멀 솔루션인 U를 찾으면 이 주어져 있는 듀얼 옵티멀 솔루션으로부터 저희 오리지널 문제의 프라이멀 솔루션은 이제 다음 문제를 풀어서 저희가 구할 수 있다라는 게 저희가 이제 듀얼리티에서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얘는 저희가 듀얼리티를 생략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읽으시면 이해가 될 것 같고요. 그냥 지금 상황에서는 얘의 듀얼 프로블럼을 만약에 저희가 푼다면 듀얼 프로블럼을 풀어서 이 옵티멀 솔루션을 알고 있다면 프라이멀 솔루션 원래 이 문제의 프라이멀 옵티멀 솔루션은 얘를 풀어서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듀얼 프로블럼만 쉽게 풀 수 있으면 얘는 unconstrained optimization인 거잖아요. 얘는 constrained optimization. 얘가 훨씬 더 쉽게 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U가 클로즈 폼으로 저희가 구했을 때 이렇게 풀 수 있다라는 거. 그렇죠? 그래야지 U를 여기 바로 대입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U를 이터러티브하게 그레디언트 디센트 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풀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걔가 이제 듀얼 퍼스트 오더 메소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큰 틀은 얘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할 수 없는 거는 U를 지금 크로스폼으로 못 찾겠다는. 얘를 이터러티브하게 찾을 때 그러면 프라이머 솔루션 어떻게 찾을 거냐? 이런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그 문제를 이제 어떻게 풀 건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얘는 이제 주어져 있는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의 옵티마이제이션 문제인 거고
그다음에 이 문제에 해당하는 이제 듀얼 프로블럼. 그러니까 이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에 저희가 듀얼 베리어블 U를 정의를 할 수 있는 거고, U를 정의를 할 수 있는 거고, 얘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듀얼 프로블럼을 정의를 할 수 있는 거고, 얘는 이제 맥시마이제이션 문제인 거고. F 스타라는 거는 주어져 있는 F의 이제 컨주게이트 펑션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컨주게이트 펑션인 거고, 데피니션은 이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F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된 함수를 저희가 이제 컨주게이트 펑션이라고 합니다. 물론 저희가 자세히 다루진 않았지만 컨주게이트 펑션의 가장 큰 장점은 얘도 컨벡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가정하고 있지만 F라는 함수가 꼭 컨벡스가 아니더라도 듀얼 프로블럼은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로 포뮬레이션 된다는. 그래서 저희가 프라이멀 문제를 다이렉트 못 풀 때 듀얼 프로블럼을 많이 생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듀얼 프로블럼은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문제. 그러니까 fx가 컨벡스가 아니더라도 컨벡스일 땐 당연히 또 컨벡스인 거 상관없이 듀얼 프로블럼은 항상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문제. 저희가 이제 앞에서 가정을 했다는 거는 이 문제에 대한 옵티멀 솔루션 U 스타를 클로즈 폼으로 찾을 수 있으면 걔를 먼저 찾고 그다음 위의 문제를 얘를 이용해서 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이 듀얼 프로블럼을 바로 못 찾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클로즈 폼으로 못 찾을 때. 앞에 보셨던 이제 저희 듀얼 프로블럼을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한 거고요. 이 부분을 그냥 간단히 GU라는 함수로 표현을 한 거예요. 얘가 이제 미분 가능한지 안 한지는 모르기 때문에 저희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 그냥 서브 그레디언트라고 말을 하고 미분 가능한 경우에는 뭐 그레디언트를 이용을 할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서브 디퍼런셜을 정의를 할 수 있는, 물론 미분 가능한 함수는 얘는 유니크한 엘리먼트만 갖는 거고. 그래서 얘의 서브 디퍼런셜을 구해보면 좀 정리를 해주면 이제 이렇게 저희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x-b 꼴을 갖는 애들이 다 서브 디퍼런셜 엘리먼트인 거고요. 그러니까 x는 얘의 미니마이저들. 얘를 미니마이즈 시키는 솔루션이 유니크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얘를 미니마이즈 시키는 애들이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애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서브 디퍼런셜을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얘는 저희 데피니션을 컨주게이트 펑션의 데피니션을 이용을 하면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서브 그레디언트는 얘를 풀어야지만 저희가 구할 수 있는 거고, 얘를 옵티마이제이션을 풀어서 미니멈 값을 찾아야 여기에 대입할 수 있는 거고, 그래야지 서브 디퍼런셜을 구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얘를 구해야지 이 듀얼 프로블럼을 서브 그레디언트 메소드로 저희가 풀 수 있는 거고. 크로스 폼을 못 풀지만 여기서 이제 서브 그레디언트 메소드로 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서브 그레디언트 메소드를 정의하기 위해서 저희가 서브 디퍼런셜을 정의를 한 겁니다. 이 식을 만족하는 얘의 미니마이저인 x에 대해서 ax-b 꼴을 갖는 애들이 다 서브 그레디언트. 그러면 이제 저희 듀얼 프로블럼을 맥시마이즈 시키는 듀얼 서브 그레디언트 메소드를 이제 정의를 하려고 합니다. 서브 그레디언트 메소드는 당연히 이제 쉽게 정의를 할 수 있는 거고. 먼저 첫 번째 저희가 서브 그레디언트를 찾아야 되는 거니까 얘를 풀어야겠죠. 얘를 풀어서 얘 미니마이즈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 거고요. 얘는 서브 그레디언트인 거. 서브 그레디언트가 주어지면 이제 얘를 이용해서 저희가 서브 그레디언트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저희 듀얼 프로블럼 솔루션을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 거고. 얘는 저희 서브 그레디언트 메소드인 거죠. 그렇게 이제 이터러티브하게 계속하면은 저희 듀얼 프로블럼의 옵티멀 솔루션으로 컨버지 한다는 게 이제 서브 그레디언트 메소드입니다. 근데 얘를 이제 다시 따져서 보면은 이 식이 의미하는 거는 얘가 옵티멈이면
얘가 U 스타면 얘의 미니마이즈는 얘는 X 스타인 거고. 그러니까 앞에 식에 의하면 얘 앞에 식 얘가 U 스타이면 얘가 X 스타인 거고. 얘 미니마이즈는. 그래서 이 이터레이션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계속 이터레이션을 해서 U가 옵티멀 포인트에 컨버즈를 하면 얘가 계속 서브레드 메소드니까 얘가 U1, U2 해서 쭉 가면 U 스타로 컨버즈를 할 거죠. U 스타인 경우에서 위에 거를 풀면 저희가 X 스타도 바로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방법을 이용을 하면 듀얼 프로블럼을 이용해서 이터레이터에 풀면 최종적으로는 이제 듀얼 베리어블과 그다음에 프라이멀 베리어블의 옵티멀 솔루션을 이제 동시에 찾을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방법을 저희 듀얼 퍼스트 오더 메소드. 그러니까 처음에 생각해 보시면 제가 U 스타만 고정이 되면 그다음에 unconstrained optimization을 이용해서 X 스타를 찾을 수 있었던 거고요. U 스타가 크로스폼 솔루션이 아닌 거니까 아닌 경우에 제가 서브 그레디언트를 이용을 해서 풀겠다라고 시작을 한 건데 우연찮게 이 서브 그레디언트가 구하는 과정이 저희 오리지널 그러니까 U 스타가 고정된 경우에 저희 프라이멀 프로블럼을 이제 미니마이제이션 문제인 거죠. 이 문제. 그래서 이터러티브하게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듀얼 베리어블도 옵티멀 솔루션, 이제 프라이멀 베리어블에도 옵티멀 솔루션을 제가 찾을 수 있는 이터러티브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앞에 거를 정리를 하면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식을 보면은 X에 대한 옵티마이제이션, X에 대한 옵티마이제이션인 거니까 6K-1 트랜스포즈의 B를 더해줘도 옵티마이제이션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거죠. X에 대한 옵티마이제이션이니까. 이제 얘를 더해주면 여기 위에 있는 식은 저희가 잘 아는 이제 라그랑지안 펑션으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라그랑지안 펑션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만 있는 경우에 저희가 이제 솔루션을 찾는 듀얼 그레디언트 메소드. 그럼 얘의 컨버전스 어널리시스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되냐 소개를 드리면 앞에서 저희가 방법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컨버전 스피드가 어떤지에 대해서 많기 때문에 아마 지금 다 정리는 안 되실 것 같고요. 다 끝난 이후에 각각의 알고리즘들에 대해서 컨버전스 스피드를 한번 적어 보시면 어떤 게 더 효율적이다 뭐 이런 것들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함수가 이제 strongly convex 함수이면은 이제 앞에서 보셨던 알고리즘의 컨버전스는 이제 1 of epsilon이 되는 거고. 조금 더 이제 추가적인 조건이 들면 이제 조금 더 빠른 스피드를 얻을 수 있는. 왜냐하면 얘는 지금 듀얼 프로블럼에 대한 컨버전스 스피드인데 저희가 함수에 대한 스트럭처는 G가 아니라 F라는 함수에 대한 스트럭처만 저희가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F라는 함수가 이럴 때 듀얼 프로블럼의 스피드가 어떻게 되는 거다라는 거를 이제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서는 F가 strongly convex면은 얘를 바로 얻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이거 G라는 함수가 strongly convex일 때 이제 얘를 얻는 거거든요. G라는 함수가 그래서 정의한 이 G라는 함수가 strongly convex가 되려면 G라는 함수도 F라는 함수와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G라는 함수가 strongly convex가 되려면 F가 strongly convex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조건도 추가적으로 만족이 돼야 된다. 네, 여러분이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 컨버전스 어널리시스는 G라는 함수의 옵티멀을 찾는 거에 대한 스피드인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G라는 함수가 뭐 립시 컨티뉴어스냐, strongly convex냐 그런 조건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G라는 함수는 우리 오리지널 함수 F와 관계 있는 거고 여기서 조건을 주는 건 F가 어떤 경우에
그러니까 만약에 f가 strongly convex인 거고 그레디언트 f가 립시 컨티뉴어스이면 이제 g라는 함수가 strongly convex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스피드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듀얼 프로그램에 대한. 근데 당연히 이제 이 알고리즘은 오리지널 솔루션도 같은 스피드로 찾을 수 있는 거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이 듀얼 그레디언트 억센트 방법을 쓰면 옵티멀 솔루션도 이 스피드로 구할 수 있는 거죠. 얘가 만약에 뭐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 뉴턴 메소드와 같은 스피드를 갖는다면 이제 얘를 쓰는 게 좋겠죠. 걔는 조금 더 복잡한 거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앞에 있는 문제들이 만약 디컴포지션 되면 B개의 파트로 디컴포지션이 된다면 똑같이 이제 A라는 매트릭스와 이 벡터도 B개로 이제 디컴포지션을 저희가 할 수 있는 거고. 정확하게 이제 B개로 세퍼레이트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앞에서 봤던 서브 그레디언트를 찾는 옵티마이제이션은 B개의 세퍼레이트한 문제를 푸는 걸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각각이 이제 패러럴로 풀 수 있다라는 패러럴. 얘는 이제 저희 듀얼 프로그램의 서브 그레디언트를 찾기 위한 옵티마이제이션입니다. 뭐 큰 차이는 아닌 거예요. 알고리즘 측면에서 세퍼레이션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패러럴하게 저희가 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각각의 블락별로 얘들을 업데이트 시켜가지고 여기서 모아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알고리즘 측면에서 효율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차이가 있는 건 아닌 거고 그냥 이게 문제가 비계로 이게 디컴포지션이 되는 거니까 각각의 문제들은 또 패러럴하게 돌 수 있는 거잖아요. 패러럴하게 돌 수 있으니까 앞에보다 조금 더 알고리즘이 빨라질 수 있는 거겠죠. 그럴 여지가 있다라는 걸 저희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런 듀얼 펄스드 메소드가 이퀄리티가 아니라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듀얼 베리어블 U를 도입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듀얼 베리어블에 대한 조건이 있는 거잖아요.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조건이 존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에서의 저희가 도입하는 듀얼 베리어블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건이 없는 거죠. 그냥 이퀄리티는 거니까 U가 모든 리얼 밸류면 되는 건데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에서 이게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이 U라는 베리어블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이제 제약 조건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듀얼 프로그램 자체가 컨스트레인트가 있는 옵티마이제이션.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이 컨스트레인트 때문에 제가 프로젝션을 시켜주는 거예요. 앞에서와 똑같이 서브랜드 메소드를 쓰는데 여기서 업데이트된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보장을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프로젝션을 시켜주는 거죠. 이 경우에는 저희가 프로젝션을 쓰는 이유는 이런 컨스트레인트에 대해서는 저희가 프로젝션 오퍼레이터를 쉽게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프로젝티드 서브레드 메소드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저희가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 차이점은 듀얼 베리어블에 대해서 컨스트레인트가 추가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얘를 푸는데 여기에 서브젝트가 또 생기는 거죠. 얘 때문에 프로젝션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다 할 수 있는데 각 이터레이션마다 제가 프로젝션 오퍼레이터가 필요한 거고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만들어주도록 프로젝션 오퍼레이터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얘는 프로젝티드 서브 그레디언트 메소드로 저희가 풀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해도 얘는 이제 옵티멀 솔루션으로 컨버즈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지금까지 소개드렸던 방법을 좀 컨버저 스피드를 좀 좋게 하는 테크닉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이 듀얼 어센트 메소드의 어떻게 보면 이제 단점이 좋은 컨버전 스피드가 나오려면 F에 대해서 좀 조건이 있었어요. F에 대해서 좀 스트롱한 컨디션이 있었던 거. 근데 여기에서 이제 어그멘티드라는 테크닉을 이용을 해가지고 저희 오리지널 F가 이 스트롱 컨디션을 만족 못하더라도 이제 어그멘테이션을 해주면은 이 스트롱 컨디션이 조금 더 쉽게 만족이 된다라는 걔를 이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컨버전 스피드를 빨라지려면 이 F라는 함수에 대해서 어떤 굉장히 강한 컨디션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그냥 오그멘테이션이라는 테크닉을 하나 이용을 하면 F가 다이렉트로 걔를 만족을 못하더라도 오그멘테이션까지 합치면은 이제 걔를 만족하기 더 쉬워집니다. 그래서 테크닉은 이제 이 텀을 더해준 거고요. 이 텀을 딱 더해준 거고요. 근데 얘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은 전체 옵티마이제이션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AX는 B를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feasible 포인트에 대해서는 얘는 무조건 0인 거죠. 그래서 저희 옵티마이제이션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옵티멀 관점에서는 사라져도 상관이 없는 텀이죠. 대신에 이제 요게 어그멘테이션 했을 때 장점은 이제 그러면 저희가 함수를 얘가 저희 fx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얘 장점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런 테크닉, 이런 방법을 저희가 이제 메소드 오브 멀티플라이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얘 장점이 뭐냐면 f라는 함수가 스트롱리 컨벡스하지 않더라도 이 어그멘티드 텀을 더해주면 이 A라는 매트릭스가 풀 컬럼 랭크를 가지면 컬럼들이 리니얼 인디펜던트 하면 이 전체 이 함수가 스트롱리 컨벡스 하다는 게 이제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그 좋은 컨버전 스피드를 갖기 위한 그 컨디션이 조금 더 이제 쉽게 만족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다라는 거. 이런 장점을 가지고 이제 이 함수를 앞에 있는 거와 앞에서 했던 방법을 똑같이 적용을 하면 저희가 이제 듀얼 그래드 엑센트 방법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이나 이 어그멘테이션 없이 하는 방법이나 똑같이 이제 옵티멀 포인트에 컨버전 하는 거고요. 컨버전 하는 건데 이렇게 했을 때 함수의 특징이 조금 더 좋아지기 때문에 컨버전 스피드가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에 저희가 이제 알고리즘 측면에서 이룰 수 있는 거는 아무리 이제 F라는 함수가 디컴포저블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어그멘테이션을 했기 때문에 이 함수는 디컴포저블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함수가 디컴포저블 해주지 않는다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디컴포저블 하면 제가 패러럴하게 처리를 할 수 있었는데 알고리즘 측면에서 그런 이점은 이제 얻을 수는 없는 거예요. 어쨌든 트레이드오프는 있는 거지만 함수 자체의 특징을 좋게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컨버전 스피드는 더 빨라진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이제 장점은 컨버전 스피드가 좋아진다라는 거. 단점은 이제 패럴 오퍼레이션을 못하는 디커버지빌리티를 잃어버린다는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ADMM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뭐 전체 한번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ADM 방법은 최근에 뭐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고요. 뭐 디센트라이즈 옵티마이제이션이라든지 뭐 디센트라이즈 머신러닝 이럴 때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최적화 방법인 거고요. ADM을 적용하는데 스탠다드 폼은 이제 이런 함수 이렇게 정의된 옵티마이제이션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적용을 할 수 있는 그 fx-g 이 전체가 저희 오브젝티브 펑션인 거고요.
그 다음에 전체 x가 여기는 이제 xg로 이제 분리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저 equality constraint가 있는 거. 그러니까 xg 두 개로 나누어져 있지만 두 개 합치면 큰 어떤 x라는 파라미터 하나로 다 표현될 수 있는 거고요. 크게 보시면 컨벡스 펑션을 미니마이즈 시키는 거고 equality constraint가 있는 거. 그래서 앞에서 보셨던 저희 이제 이 문제랑 같은 거죠. 이 문제랑 이 문제랑 같은 건데 얘를 조금 더 저희가 세분화시킨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앞에서 한 것처럼 듀얼 퍼스트 오더 메소드를 그대로 적용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똑같이 이제 함수에 대해서 좀 스트럭처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어그멘테이션을 똑같이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저희가 풀겠다라는 거. 얘는 당연히 이 컨스트레인트 안에서는 얘가 다 피지컬 포인트 안에서 얘가 다 0이기 때문에 옵티마이제이션은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애들인 거죠. 그러면 이제 똑같이 저희 앞에서 보시면 이제 라그랑지안 펑션 있는 것처럼 여기도 오그멘트 라그랑지안 펑션을 저희가 정의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정의를 할 수 있는 거고, 제가 퍼스트 오더를 그대로 적용을 하면 제가 이제 서브 그레디언트를 구하는 식이 이렇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xk, gk는 L로의 xg, uk-1 이렇게 구할 수 있고, 그다음부터 uk는 uk-1 플러스 로의 a bg gk 마이너스 c. 여기 앞에서 봤던 그 first order 메소드를 그대로 이용을 한 거고. 근데 ADMM은 약간 다르게 얘를 다시 세분화시킨 겁니다. 세분화시켜서 고정된 UK-1에 대해서 X를 먼저 업데이트를 하겠다는 거. XG를 한 번에 업데이트하지 않고 X를 먼저 업데이트하겠다는 거. X 업데이트 할 때는 다른 애들이 다 고정돼야 되는 거니까 얘를 그 이전 타임 포인트로 고정을 시킨 거. 그럼 이제 XK를 찾고, 그 다음 이제 GK를 찾기 위해서 XK와 최신의 XK와 최신의 UK-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GK를 찾고, 그러면 이제 서브 그레디언트를 다 찾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듀얼 베리어블 업데이트는 서브 그레디언트 메서드를 그대로 이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하나로 앞에선 했던 거를 이렇게만 바꾸어 준 게 이제 ADMM. 그러니까 밑에 적은 것처럼 이제 앞에 있는 프레임워크를 그냥 쓰면 이게 조인트 미니마이제이션 해야 되는 건데 얘를 이제 단계적으로만 바꾼 겁니다. 얘를 저희가 이제 ADMM 업데이트 룰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론적으로 증명을 하는 게 XK, GK도 옵티멀한 솔루션으로 가고 UK도 이제 옵티멀한 듀얼 베리어블로 가고 앞에랑 같은 프레임워크인 거죠. 그래서 이제 FG라는 함수에 대해서 앞에와 같은 그런 어썸션이 있으면 K가 증가할수록 XK, GK도 다 옵티멀한 포인트로 간다는 거고, 얘도 이제 듀얼 베리어블로 컨버즈를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레지듀얼 컨버전스가 의미하는 거는 모든 타임마다 모든 K마다 XK, GK가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를 만족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고, 대신에 이제 K가 크면 클수록 XK, GK는 이제 피지블한 포인트로 이제 컨버즈를 한다는 거. 컨버즈를 하면서 옵티멀 포인트로 간다라는 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티드 그레디언트 디센트 이런 방법은 매 이터레이션마다 저희가 X를 업데이트를 하고 프로젝션을 시켜서 항상 피지블 포인트로 만들어줬던 거잖아요. 만들어줬던 건데
얘는 이제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K마다 이 조건이 무조건 만족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지듀얼이 존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레지듀얼은 뭐 AX 더하기 BG와 그다음에 C와의 차이인 거죠. 만족 안 되는 이런 레지듀얼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게 허용이 되는 알고리즘인 거고, 대신에 K가 굉장히 커지면 이 차이가 0으로 컨버지 한다. 그래서 굉장히 큰 K에 대해서는 얘도 만족이 되고 이제 옵티멀 포인트로도 컨버지 한다라는 게 이제 이 알고리즘의 분석입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요 텀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분석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이론적인 디테일에 대해서는 논문을 참고하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ADMM은 굉장히 많은 어플리케이션에 사용되고 있고요. 특히 디센트라이즈 러닝이라든지 디스트리뷰티드 옵티마이제이션 그런 경우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툴입니다. 그리고 논문에 따라서는 이제 스케일드 폼으로 표현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스케일드 폼 ADMM 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이제 표현을 다르게 한 겁니다. 앞에 있는 이제 U라는 베리어블 대신에 이제 U를 로로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서 이제 W를 도입을 한 거고, 그렇게 하면은 앞에서 보셨던 이 오그멘티드 라그랑지안을 조금 더 이제 저희가 정리를 할 수 있고요. 여기 U를 이제 W로 대체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완전 제곱수로 저희가 표현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냥 변수 제한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 스케일드 폼을 가지고 앞에서 보셨던 거와 같은 요식을 그대로 적용을 하는 거죠. 처음에 거는 이제 x에 대한 미니마이제이션, 얘는 이제 오타인데 g에 대한 미니마이제이션이었죠. 그렇게 대입을 하면 이제 앞에 있는 식은 이렇게 저희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식을 저희가 조금 더 정리를 해주면, 얘가 리커시브한 식이기 때문에 정리를 해주면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듀얼 베리어블, 노멀라이즈된 듀얼 베리어블이 의미하는 거는 레지듀얼 디퍼런스인 거잖아요.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피지블 포인트로부터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얘들의 이제 어큐뮬레이션이라고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시면 XK, GK는 각각의 얘들을 미니마이제이션 시켜야 되는 건데 두 개는 어떤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를 만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들이 얼마나 지금까지 미스매치가 있는지를 나타내는 게 이 W인 거죠. 그래서 X를 보시면 내 거를 미니마이즈 시키면서 내가 지금 얼마나 미스매치가 있다라는 게 여기서 고려가 되는 거죠. 미스매치가 크면 내가 여기서 좀 손해를 보더라도 이제 얘를 줄이는 방향으로 좀 가야 될 거고요. 미스매치가 작으면 이제 얘를 조금 더 줄이는 방향, 밸런싱을 맞춰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얘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끝까지 가면은 저희 함수도 미니마이즈 시키면서 이 미스매치도 이제 없애지는 방향으로 이제 XGW들이 이제 진화를 한다는 게 이 알고리즘입니다. 다음은 이제 특히 이제 저희 ADM이 A와 B라는 함수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C가 0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때, 조금 더 이제 이렇게 간단히 표현되어 있을 때,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앞에서 소개드렸던 이제 프록시멀 매핑을 이용을 해서 이제 알고리즘을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프록시멀 매핑은 이제 H라는 함수와 T라는 파라미터에서 결정되는 어떤 미니마이제이션 골로 해당되는 함수였던 거고,
그리고 저희가 앞에서 봤던 이 스케일드 폼의 ADM에서 A가 아이덴티 매트릭스, 뭐 B가 아이덴티 매트릭스를 대입을 하면 B는 이제 마이너스 아이덴티 매트릭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얘는 아이덴티티, 얘는 마이너스 아이덴티티를 대입을 하면 이제 얘는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을 거고요. 얘와 저희 프록시말 매핑의 데피니션을 비교를 해보면 저 XK 업데이트는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F라는 함수만 잘 풀리면 이 크로스 폼으로 구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어떤 논문에는 이제 이렇게 요런 ADM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ADM의 업데이트식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프록시멀 매핑으로 할 수 있고, 얘는 이제 디퍼런스의 어큐뮬레이션, WK. 그럼 이제 ADM 알고리즘의 이그젬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얘는 이제 앞에서 보셨던 이제 라서 프로블럼인 거고요. 라서 프로블럼인 거고요. 이 라서 프로블럼을 이제 ADMM을 이용해서 저희가 풀고 싶은 거고. 앞에서 보시면은 얘는 서브 그레디언트 메소드로 풀 수 있어요. 서브 그레디언트. 다음 저희가 프록시멀 그레디언트 디센트로도 풀었던 거. 여기에서는 제가 ADMM을 풀고 싶은 거고요. 라스 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은 여러분들 뭐 많이 아시다시피 컴퓨터 센싱, 컴퓨터 센싱 문제를 저희가 최적화를 이용해서 풀 때 많이 사용하는 이제 오브젝티브 펑션. 얘를 이제 ADM 꼴로 만들려고 하면 이퀄리티 얘는 원래 이제 unconstrained optimization 문제인 거죠.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를 도입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알파라는 밸류를 하나 도입을 한 거고요. 그래서 얘를 이제 저희가 알파로 대체를 한 거고. 대신에 이제 알파와 베타는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가 들어간 거고. 위의 식과 밑의 식은 완벽히 이퀴벌런트한 옵티마이제이션. 알파 베타 같은 경우에서는 얘는 얘랑 같은 겁니다. 네, 그냥 ADMM 스탠다드 폼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그냥 치환만 해준 거고. 그럼 이제 앞에서 이용했던 이제 ADMM 스텝을 여기다 다 적용을 할 수 있을 거잖아요. 요 함수를 다 이용할 수 있을 거잖아요. 이제 프록시멀 매핑 F라는 함수는 미분 가능한 함수잖아요. 이거는 미분 가능한 함수인 거고, 여기 G라고 되어 있는 이 함수는 미분 가능하지 않는 함수인 거고요. 대신에 이제 G라는 함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프록시멀 매핑을 알고 있죠. 서브 트레셔홀딩 오퍼레이터를 이용하면 된다는 거를 알고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 주어져 있는 라서 프로블럼에 대해서는 이 프록시멀 매핑, 이 두 개의 프록시멀 매핑을 다 쉽게 저희가 해결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대입을 해주면 F에 대해서는 제가 미분 가능 함수였기 때문에 이제 프록시멀 매핑 자체가 이제 이렇게 인버스 매트릭스만 이용해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에런놈에 해당하는 프록시멀 매핑은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제 서브 트레셔홀딩 펑션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서브 트레셔홀딩 펑션으로 정의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 마지막에 있는 거는 이제 레지듀얼의 어큐뮬레이션. 그렇게 해서 이제 라서 프로블럼을 이렇게 저희가 풀 수도 있습니다. 얘는 이제 앞에서 보셨던 서브 그레디언트 메소드도 아닌 거고, 이제 프록시멀 그레디언트 디센트도 아닌 거고, 이제 ADMM 이용해서 푼 거죠. 성능은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여러분 주어지는 문제에 따라서 프록시멀 그레디언트 디센트와 ADMM 이렇게 푼 거와 뭐 어떤 하나가 무조건 다 좋다라고 제가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직접 뭐 어플리케이션마다 해보면 얘가 더 효율적으로 잘 찾을 때도 있고, 이제 프록시멀 그레디언트 메소드가 더 좋을 때도 있고, 뭐 서로 어느 게 하나가 무조건 좋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ADM을 이용해서 이제 컴퓨터 센싱 문제를 풀 때 사용한 알고리즘입니다. 그 다음
이제 소개드릴 건 이제 컨센서스 ADMM. 보시면 주로 이제 디센트럴라이즈드 옵티마이제이션, 디스트리뷰트 옵티마이제이션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거고요. 보시면 이제 노드가 네트워크에 여러 가지 노드들이 있는 거고요. 노드 i는 자기 자신의 어떤 FIX라는 로스 펑션, 코스트 펑션이 있는 거고요. 각각의 노드가 자기 자신의 로스 펑션이 있는 거고, 저희는 이제 이 에버리지 로스를 미니마이즈 시키고 싶은 거고요. 대신에 딥러닝이라고 생각하면 모든 애들이 같은 웨이트를 갖고 같은 뉴럴 네트워크를 갖고 싶은 거. 그래서 걔를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을 한 게 이제 밑에처럼 표현을 한 거고. B라는 거는 전체 B개의 노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B개의 노드는 전체 썸 로스를 미니마이즈 시키고 싶은 거고요. 각각의 함수의 파라미터를 x of i라고 했을 때, 이게 생각하시면 함수의 파라미터가 x of i라고 생각을 했을 때 모든 파라미터가 이제 동일해야 된다는 컨센서스 컨스트레인트가 있는 거예요. 이 문제는 앞에서 저희가 봤던 것처럼 정확하게 이제 ADMM 꼴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다가 적용을 하면 각각의 노드들에 해당하는 x of i를 업데이트하는 거는 각 노드별로 독립적으로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 함수가 이제 디컴포즈를 하기 때문에 이 각각의 함수들이 fi는 x of i에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각각의 노드별로 얘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거고, 물론 이제 이런 정보들은 다른 노드들부터 받아야 되는 거죠. 각각 업데이트를 해서 그 다음에 한 곳에 모으면 걔들을 가지고 xk라는 걸 저희가 구할 수 있는 거고, 여기까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전체 함수의 서브 그레디언트를 구하는 과정인 거죠. 얘 독립적으로 하고 얘는 같이 구하는 거고, 얘로부터 이제 얘를 이제 각각의 노드들한테 주면은 이제 각각 노드들의 어떤 미스매치들의 어큐뮬레이션을 또 업데이트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여기까지 있는 수식들은 앞에서 보셨던 그 ADMM 수식에 그냥 그대로 적용을 했을 때 저희가 얻는 수식인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조금 더 저희가 간략하게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간략하게 표현을 하고 싶은 거고요. 실제로 저희 각각 노드들의 x of ik의 평균값, 그 다음에 로스들의 평균값을 이제 노테이션을 정의를 한 거고요. 그럼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모든 k에 대해서 이 값이 0이 된다라는 걸 저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정의를 이용을 하면. 그렇게 해서 얘를 위에다가 다시 대입을 해주면 이제 위에 있는 식을 이렇게 간단히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x of ik라는 거는 각각의 노드에서 에스티메이션한 값들인 거고요. 근데 얘들이 다 같아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는 거잖아요. 조건이 있는 거니까 얘들이 같아야 되게끔 만들어주는 게 여기는 레귤라이즈 텀인 거고, 그러니까 현재 내 함수의 로스를 미니마이즈 시키는데 모든 애들의 어떤 평균값이랑 당연히 비슷해야 되는 거고, 비슷한 값들 중에서 내가 해야 되는, 왜냐면 얘가 너무 멀어지면 또 이제 미스매치 컨센서스가 안 일어나는 거니까. 근데 내가 여기에서 두 개를 밸런싱을 시키는데 얼마나 밸런싱을 시키느냐에 영향을 주는 게 이제 어큐뮬레이티브 로스에 해당합니다. 내 자신이 많이 평균보다 떨어져 있으면 나는 내 함수에 대한 이득을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평균을 좀 맞추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내가 평균을 잘 맞고 있으면 내가 얘를 조금 로스 보더라도 내 함수를 미니마이즈 시키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거.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알고리즘. 그래서 얘는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디센트라이즈드 알고리즘으로 동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약간의 정보만 노드들이 주고받으면서 모든 애들이 각각의 로스 펑션을 미니마이즈 시킬 수 있는 거고요. 대신에 각자 찾았던 솔루션은 다 컨센서스가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이 만족이 되는 어떤 디센트라이즈 알고리즘. 그래서 디스플레이 러닝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각각의 로컬 데이터들만 자기가 갖고 있으면 그 로컬 데이터를 가지고 자기의 로스 펑션을 미니마이즈 시키도록 웨이트를 찾는 거고요. 근데 웨이트의 컨센서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런 값들을 조금씩만 주고받으면 굉장히 많은 이터레이션을 했을 때 전체 썸 로스를 미니마이즈 시킬 수 있고, 그리고 모든 노드들이 갖고 있는 함수의 파라미터는 거의 비슷한 값들인 거예요. 그런 목적을 풀 때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ADMM의 어떤 대표적인 이그젬플들에 대해서 알아본 거고요. 여러분들 뭐 ADM 관련된 논문을 보실 때 참고해서 보시면 알고리즘들을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뒤에는 이제 관련된 레퍼런스인 거고요. 오늘 했던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처음에는 이제 컨스트레인트가 없는 경우에 언컨스트레인트 옵티마이제이션 주로 다루었었고, 다양한 알고리즘들 봤지만 대표적인 게 그레디언트 디센트, 프록시말 그레디언트 디센트, 특히 이제 미분 가능하지 않은 파트들이 있고 미분 가능한 파트로 디컴포즈를 한 경우에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알고리즘인 거고요. 세컨 오더 방법으로 이제 뉴턴 메소드 봤던 거고요. 그다음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가 있을 때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게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 뉴턴 메소드 사용할 수 있고요. 아니면 이제 뒤쪽에 봤었던 듀얼 퍼스트 오더 메소드, ADMM 이런 방법들을 또 이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가 있는 경우에 저희가 베리어 메소드,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를 저희가 스무스한 컨벡스 펑션을 잘 릴렉세이션을 해서 푸는 그런 베리어드 메소드, 인테리어 포인트 메소드,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론적인 분석들을 자세히 다루지는 못한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핵심 중에 하나인 KKT 컨디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잘 안다고 가정을 하고 좀 생략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보이드 책,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책 보시면은 또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편하게 메일로 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